오늘 이 시간은 한중 간의 문화전쟁 중에 기원처 시원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꼭 알고 또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콩의 기원, 그리고 콩과 관련된 음식의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누구나 콩의 기원을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콩의 기원처는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콩 다 아시죠? 아마 시골 자라신 분들은 시골에서 콩농사 지어보고 또한 타작까지 한번 해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종자가 많이 개발돼 가지고 다양한 색깔, 다양한 종류의 콩이 개발되었지만도 고대에서는 이제 야생종을 얼마만큼 이제 재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삼국지 위치 동기 전에는 이 콩의 재배에 대해서 야생종이 아니라 야생에 그냥 뿌려진 종이 아니라 재배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부여조하고 성진조로 해가지고 이미 삼한시대 고조선 시기 정도부터라도 이제 다 이렇게 콩이 재배됐다는 그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런 보시면 이 기록에서 이제 부여조하고 이렇게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오곡이라든지 오가 이런 쪽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콩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은 뭐 영화 보면 미국의 광활한 들판의 콩 농사, 쉽게 말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확기 거둬들이는 모습을 영상을 생각하실 건데, 미국은 콩의 역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런던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1765년 조지아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파종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한 수확을 통해서 세계 제1의 콩 재배 국가로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국이죠. 이 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기원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근데 원길로는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제 후쿠다 박사가 만주와 한반도서를 이제 이야기했고요. 야생 콩의 분화가 많이 된 곳이 원산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주와 한반도설, 중국 원산지설은 미국의 이제 히모이츠 박사가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분이 주장한 것은 서기전 11세기 일조서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주나라의 역사를 적은 이 일조서에 융숙, 뭐냐면 이 주나라가 등장하면서 뭡니까 보면 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오랑캐의 용어가 등장하죠. 거기서 이제 융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오랑캐의 음식으로서 콩을 거론했는데, 이 결국은 융숙이 자기들 말하는 주나라의 융숙이 있는 지역은 중국의 동북부입니다. 바로 이제 만주 쪽, 만주와 연결된 것이 한반도고, 그래서 결국은 주나라의 역사서 기록을 본다면 중국의 동북부는 그때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의 역사, 그리고 이제 융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국 원산지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뭐 일본의 이제 주장이라든지 미국의 학자의 주장처럼 결국은 뭐 만주 한반도다 아니면 중국 원산지다 하지만도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지역 만주와 한반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광대 안성모 교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확실한 재배종은 기원전 1000년 때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 보아 콩은 만주 지방과 한반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000년 전경에는 한반도와 길림 지역, 청동기 유적에서 콩이 출토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전한시대부터, 일본은 기원전 4세기 경 이후 야요이 때부터 이제 발견된다고 기록을 했고요. 순창 고추장 킹덤이라는 블로그가 보면 뭐 고추장 관련되기 때문에 콩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고고학에서 이제 콩의 재배 연한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신석기 말기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기에서 청동기 초기로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문화가 나오는 것이 콩에 대해서 야생청을 채집한 흔적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허난성, 그다음 반촌, 산동성 악장 유적인데 식용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이제 보시면 이제 앙사오 문화라든지 대하촌 유적, 용산, 거기에서 이제 상나라 때까지 유적에서 콩이 다소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조문 중기 쭉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기록을 가지고 신석기 초기부터 쭉 초기나 중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파트 보시면
미국의 이제 이경하 교수, 우리나라 이제 학자겠죠. 보면 한중일 삼국에서 신석기 시대에 발굴된 949개의 탄화콩에 대한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한반도 초기 무문토기 시대 탄화콩들이 길이와 넓이가 뛰어나게 큰 대두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앙사오 용산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콩들은 대부분 야생콩이고 재배콩은 약 기원전 2000년경 한반도 수리에 유력해진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서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콩은 이제 여기서 뭐 재배콩은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대두입니다. 사진 나오는 대두의 원산지하고 이동로를 보시면 지금 이제 만주 쪽하고 이제 물론 만주 연결되면 한반도 연결되는 것이죠. 저기서 이제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동하는 코스를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한반도에서 유래된 콩의 전파를 해가지고 이런 또 지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만주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어 있고 쭉 해가지고 이제 기원전 15세기 남만주 한반도에서 식용을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쭉 나와 있고요. 하여튼 뭐 자세하게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전 세계의 뭐 학자들도 콩의 이제 기원지는 말 그대로 만주 한반도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콩이 유럽에 알려진 것은 1712년, 그 다음에 1786년 독일, 1790년 영국 식문에서 재배되었다는 거. 1920년부터 3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급속히 보급되었다는 거. 콩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 기름하고 단백질이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1, 2차 대전에 이제 식량 부족 등의 특히 식용유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작물로서 이제 콩을 많이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콩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두부죠. 두부는 뭐 한중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논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뭐 한중 간에 논란이 일어났겠지만 또 유네스코 등재까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두부의 기원설, 두부는 누가 만들었느냐? 인터넷 찾아보면 대부분 중국 기원설을 이야기하면서 근거로 전한 시기 해남왕 유한에 대한 기록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 때 중국에서는 콩을 재배해 가지고 했을까요? 중국의 학자가 이렇게 해남자를 철저히 읽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두부를 만들려면 콩의 생산지에서 재배지에서 그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된다는 자체가 말이 좀 안 된다는 거죠. 두부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5대 말부터 송나라 초기 도곡이 쓴 청일록에 등장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복기대 교수님이 여러분 보시면 고구려 벽화에 지금 뭐 부엌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저 모습이 과거 자기가 어릴 때 지켜봤던 두부를 만드는 모습이 돼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두부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 바로 고구려. 물론 이제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뭐 사료로 드러나는 이제 자료를 본다면 뭡니까 뭐 벽화에 그려진 저 그림, 저걸 국을 끓이는 모습인지 두부를 만드는 것인지 일단은 어릴 때 경험으로 본다면 저건 두부를 만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기원설을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보면 재미난 것이 세종실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이 두부의 맛이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야, 이거 두부 기술이 뛰어나므로 두부를 좀 이렇게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 하는 그런 중국 황제, 명나라 황제의 친서가 왔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본다면 어때? 두부의 기술은 계속 발전돼 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왔다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죠. 자, 이건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보시면 홍희술입니까? 이분이 그런 걸 이야기해놨는데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맷돌 기억하시죠? 저는 어릴 때 저거 좀 돌려봤습니다. 콩 잡아 넣어가지고 또 집에서 콩나물을 이제 방 안에 어떻습니까? 그 보자기 씨 하나 넣고 길러봤기 때문에 자 저런 걸 보면 낮이 익숙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익숙하고 참 정겨운 느낌 나는데 자 여러분들 두부 만들기 위해서 저 이렇게 맷돌 돌려보신 분들 한번 옛날 추억을 생각해 보시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콩 나온다면 뭐 나오는 것이 반드시 메주죠. 메주는 말 그대로 발효하고 연결되는 가장 좋은 코드로서 이야기할 때 메주입니다. 메주가 나온다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장이 나오겠죠. 장.
그래서 장문화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일본도 이제 이 문화가 전파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전파됐기 때문에 장에 대한 문화가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 장의 문화가 나오는 것은 참 드뭅니다. 저렇게 이제 콩을 가지고 두부, 그리고 메주, 장까지 문화가 연결되죠. 그리고 콩떡 먹는 것은 가장 우리 한국인들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콩에 대해서 문화가 너무 이제 깊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이 문화로서 이제 이야기할 때 콩가루 집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콩가루는 여러분 아시죠? 떡을 만들 때 콩가루를 묻히는 이유를 아시는 분? 그거 모르면 콩가루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 아닙니다. 콩가루는 뭐죠? 떡이라든지 만들 때 콩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콩가루는 서로 이렇게 접착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합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돼요. 따로 놉니다. 그걸 콩가루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용어 중에 콩가루다, 콩가루 집안이다 하는 자체가 뭐냐면 완전히 더 크게 말을 기준다면 개판이다. 개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제 콩가루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분열의 극입니다. 분열의 극. 그걸 이야기할 때 콩가루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언어까지 우리는 한국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청국장은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일본이 참 이 문화를 잘 발전시켰죠. 일본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이렇게 음식으로 나오는 것이 나또입니다. 나또. 우리나라 청국장하고 거의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이 냄새를 제거했다는 거고 우리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국장도 아마 냄새를 잡으면 엄청나게 건강식으로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지금 많이 이제 요즘 그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나오는데, 일본은 가면 여러분 그냥 일본 여행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나토입니다. 실처럼 어떻습니까? 늘어지는 거 저거 먹으려고, 저기 건강에 좋다고 어떻습니까?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즐기는 거죠. 보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아마 음식의 청국장 문화 속에서 나토처럼 냄새를 제거해 가지고 대중화 시킨다면 대단히 많이 아마 찾는 음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콩나물은 누구나 다 먹는 거고요.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다른 지방에서는 안 보이는데 경상도 가나 면 콩 이파리까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거는 드시는 건 뭐죠? 깻잎은 먹는데 콩잎 먹는다는 거는 아마 보고 충격받는 분들 많습니다. 야, 경상도는 이거는 완전히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웃으면서, 물론 농담이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거기는 거칠거칠한 콩잎파리까지 먹더라, 요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맛있습니다. 맛있고 깻잎하고는 또 다른 또 별미를 제공하니까 아직까지 콩잎파리 아직 이렇게 못 드신 분들 콩나물 먹으면서 콩 이파리까지 한번 이번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콩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써놓은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최경덕 선생님이 쓴 이 책을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해가지고 콩 관련된 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콩의 역사에 대해서 기원과 용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중일 문화에 대한 그런 다양한 내용에 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들 함정희 박사님 아시죠? 보면요,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 문화를 이렇게 다시 찾기 위해서 콩을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보면요,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까지 이제 올라갈 정도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토종콩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최근에 경영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주변 분들이 이분을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 뜻 있는 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더 정리하셔야 될 거, 콩의 기원처는 결코 중국이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라는 거, 킹콩이 직접 여러분들께 오늘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매름역사문화투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많은 영상을 후세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사라질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남기고 자료, 특히 학문에서는 논문을 남겨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름대로 인식 있는 분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많이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